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네트워크 모형 중에서 최단 경로 문제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네트워크 모형 중에서 최단 경로 모형을 보려고 해요. 자, 먼저 그런데 네트워크가 무엇일까요? 이 네트워크 모형, 네트워크가 무엇일까요? 이것부터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네트워크라는 말을 하게 되면은 많은 얘기들을 하죠. 뭐 사람 간의 연결도 네트워크라고 하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네트워킹, 사람 만나는 것을 네트워킹이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뭐 별로 좋아하는 말은 아니지만 네트워킹이라는 말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컴퓨터들이 연결된 인터넷도 우리는 네트워크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뭐 인터넷 연결도 되고 뭐 스마트폰도 서버에 연결이 되고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또는 우리 뭐 많이 할 수 있는 얘기, 그 지도에서의 길들도 네트워크처럼 연결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을 다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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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지고 보면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한 가지는 뭘까요? 여기서는 사람이 있죠. 여기는 컴퓨터가 있죠. 여기서 어떠한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 우리는 노드라고 부를 수 있어요. NOD. 노드라고 해서 한국어로 하면은 마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것들의 연결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연결들이 있고 이런 연결들. 이걸 우리는 아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한국어로 얘기하면은 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로 연결됐건 마디 집합이 있고 호 집합이 있을 때 이 호 집합의 각 원소에 호 집합의 각 원소 뭐 A라고 합시다. A의 각 원소에 마디 집합 N의 원소 한 쌍이 서로 대응되면은 우리는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나중에 뭐 그래프 이론 같은 데서도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이게 아니고 지나 요즘 가수 지나 아직 활동하나요? 모르겠네요. 그래프 노드와 아크상으로 이루어진 그래프다 라고 하면은 어떤 형태의 그래프를 표현할 듯은 말이 되고 이게 뭐 사실상 네트워크라고 보면 되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표현할 수 있다 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최단 경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네트워크 어떤 건지 대충 알았다면 최단 경로 문제는 하나의 출발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서울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목적지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저는 내일 오창에 출장을 하니까 오창이 어디 있냐면 청주에 있어요. 청주 오창. 서울에서 오창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러 경로가 있겠죠. 뭐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있고 버스를 타고 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택시를 타고 가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거고 그 가는 길에도 탈 것도 여러 가지가 있고 가는 길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서울에서 오창까지 가는데 최단 경로를 구하는 문제예요. 최단 경로. 자, 근데 그럼 이 최단 경로는 무엇일까? 최단 경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최단 거리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오창으로 가는데 우리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에서 서울에서 오창을 딱 찍으면은 여러 경로가 뜰 거예요. 이 길을 가는 것도 있고 이 길을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경로가 뜨는데 그때의 거리가 나오겠죠. 뭐 10km, 뭐 사실 더 크겠죠. 뭐 100km 정도 할까요? 뭐 110km 이런 식으로 거리가 뜨겠죠. 그러면 이 중에서 최단 경로가 거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최단 경로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그 지도 찍을 때 최단 거리를 보통 보지 않고 보통 뭘 보죠? 최단 시간을 보죠. 시간을 보죠. 어떻게 보면 경로를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건 뭐 정하기 나름입니다. 예를 들어 100km의 거리를 가는데 뭐 국도로 가서 여기가 한 2시간이 걸린다. 근데 110km 가긴 하는데 얘는 고속도로 가가지고 뭐 1시간 반이 걸린다. 그럼 최단 시간은 아래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최단 거리 관점에서는 위를 고르게 되고 시간 관점에서는 아래 경로를 고르게 되겠죠.
그래서 최단 경로를 무엇으로 잡는지에 따라서 이 최단이란 말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경로도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뭐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뭐 비용도 있을 수 있겠죠. 사실 뭐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뭐 KTX나 아니면 뭐 비행기, 뭐 청주공항 가는 비행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비싸죠. 그래서 이 최단이란 말이 뭐 가장 짧은, 뭐 실질적으로 가장 짧았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이 짧은 게 단위가 뭐 거리냐, 시간이나 뭐 비용이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잘 해줄 수 있다 정도로 일단은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최단 경로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예제를 통해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태블릿으로 너무 오랜만에 만져봐서 잘 익숙지가 않네요. 네, 어쨌든 최단 경로 문제를 푸는 법에 대해서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단 경로 문제,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주어질 수 있어요. 뭐 1번 노드, 2번 노드, 뭐 3번 노드, 4번 노드, 5번 노드, 6번 노드가 있고 여기 간의 거리가 이번에 최단 경로를 최단 거리로 잡겠습니다. 거리가 뭐 3km, 뭐 2km, 5km, 뭐 그냥 임의로 적는 거예요. 7km, 이게 4, 여기도 뭐 4, 3, 여기 뭐 5, 뭐 이런 식으로 거리가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1번에서 출발해서 6번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때 그 최단 경로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알고리즘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이때 우리가 같이 약속해야 할 기호가 있습니다. 약속해야 할 기호, 이제부터 빨간 걸로 쓸게요. 약속해야 할 기호는 이런 형태인데 여기 앞에 콤마로 해가지고 앞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거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뒤에 들어가는 게 바로 출발지가 되겠습니다. 자, 거리와 출발지. 자, 뭐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한번 이 1번 노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1번 노드, 여기서는 거리가 지금 시작점이 1번 노드인데 1번 노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럼 시작점으로부터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시작점도 1번 노드고 도착점도 1번 노드니까 거리는 0이 되겠죠. 그럼 출발지는 있나요? 출발지, 1번 노드 출발지는 사실상 뭐 없다고 봐야 돼요. 뭐 1번이라고 해도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그냥 가상의 어떤 거리 0인 노드를 만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스타트 노드라고 S라고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0에서 시작돼서 S로 간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끝이냐? 아니에요. 지금 0,S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일종의 그 임시 임시 일종의 라벨이라고 할까요? 라벨이라고 합시다. 임시 라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각 노드별로 이러한 라벨을 여러 개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런 라벨 여러 개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짧은 것이 실제 최단 그 노드까지 가는 최단 거리가 되겠죠. 일단 우리는 1번 노드에 대해서 최단 거리가 0임을 알고 있어요. 0보다 작은 거리는 있을 수 없겠죠. 일단은 현실 세계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체크 표시를 통해서 확정 지어 줍시다. 그러면은 이제 1번 노드에서 이 표현의 의미는 1번 노드로 가는 최단 거리인 직전 노드에서부터의 최단 거리인 실제 거리 값은 0이고 그때의 직전 노드는 S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자, 뭔 소리인지 잘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한 번 더 예제를 풀어봅시다. 자, 여기 1번 노드까지 구하면은 이제 1번 노드랑 이 체크 칠한 거가 현재까지 나온 것들 중에 가장 최근에 짧은 거리가 된 거예요. 그럼 이 체크 칠한 거부터 연결되는 걸 하나 한번 볼게요. 1번에서 연결되는 것은 바로 2번과 3번이 있죠. 그럼 2번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1번에서 3km를 가야 되는데 1번에서의 그 현재 최단 거리는 0km예요. 그러면은 1번에서 2번까지 가는 1번을 통해서 2번으로 가는 거리 총합은 0에다가 3을 더한 3이 되겠고 이때 바로 직전 노드는 출발지는 1번 노드가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현재까지 이게 지금 최단 거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만 해놓을게요. 그럼 3번 노드도 보면은 똑같이 1번 노드에서 3번 노드로 가는데 거리가 2km 걸리죠. 그러면 0km에서 2km까지 구하는 게 3번 노드까지 현재 레이블의 거리가 되고 그리고 직전 노드는 1번 노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지금 1번 노드는 최단 거리가 0인 걸로 확정이 됐고 2번과 3번 노드에 대해서 지금 최단 거리가 2번은 현재까지 나온 최단 거리 3, 3번은 최단 거리가 나온 게 2예요. 그럼 이 중에서 지금 나머지는 우리가 4번, 5번, 6번 아직 암흑에 잠겨 있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리값들, 확정되지 않은 이런 라벨들 중에서 이런 표현식들 중에서 가장 짧은 것을 고르게 됩니다. 2번 노드는 지금 3km, 3번 노드 2km니까 가장 짧은 거는 3번 노드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3번 노드에 있는 여러 가지 라벨 중에서 가장 짧은 값이 이거기 때문에 얘를 확정 지어줘요. 그러면 3번까지 갈 수 있는 최단 거리는 바로 2km다. 그때의 경우는 바로 직전 노드가 1번 노드다라는 표현법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3번 노드가 가장 최근에 확정이 됐으니까 3번 노드랑 연결된 4번 노드와 그 다음에 5번 노드를 살펴보는 거죠. 자, 3번 노드에서 이제 4번 노드로 가는 데는 4km의 거리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4번 노드에서는 일단 라벨을 하나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2 더하기 4면 6이죠. 6, 그리고 이때 직전 노드는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 라벨의 의미는 4번 노드로 오는 여러 길이 있는데 그 길 중 하나는 총 시작점 1번 노드로부터의 거리가 6km 거리고 그 다음에 그 경로상에서 가장 직전 노드는 3번 노드가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마찬가지로 5번 노드에 대해서 똑같이 해줄 수 있어요. 2 더하기 3에서 5. 그 다음에 그 뒤, 이거는 3번 노드부터 가기 때문에 3.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표현법은 이 5번 노드로 오는 여러 가지 라벨들이 있을 텐데 지금 하나밖에 없지만 그 라벨 중에서 이 5,3이라는 라벨은 거리 1번 노드로부터 거리가 5km고 그 다음에 그 경로의 직전 노드는 바로 3번 노드이다 라는 의미가 돼요. 자,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가 라벨이 있는 노드는 2번 노드, 4번 노드, 5번 노드예요. 아까 3번 노드를 2번과 3번 중에서 3번을 고를 때 했던 것처럼 현재 출발지로부터 거리가 가장 짧은 것들 중에서 확정되지 않은 걸 찾아야 돼요. 그럼 바로 2번 노드가 되겠죠. 자, 2번 노드 이 3,1을 확정 지어 줍시다. 그럼 이거는 이제 확정 노드가 돼요. 그러면 이 말인 즉슨 2번 노드까지 가는 최단 거리는 3km고 그때의 경로를 따라갔을 때 직전 노드는 1번 노드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2번 노드에서 똑같이 아까 3번 노드에 대해서 했던 것처럼 연결된 것들에 대해서 거리에 대한 라벨을 만들어 줘야 돼요. 2번 노드랑 연결된 노드는 4번 노드, 그 다음에 5번 노드가 되겠습니다. 2번에서 4번을 갈 때는 거리가 5km예요. 출발지로부터 2번 노드까지의 거리는 3km죠. 그러면은 출발지로부터 2번 노드를 거쳐서 4번 노드로 갈 때의 거리는 3 더하기 5인 8km가 되고 이때의 직전 노드는 2번 노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5번 노드에 대해서도 2번을 거쳐서 5번을 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거리가 7km가 되고 이때 출발지는 2번 노드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5번 노드와 4번 노드 입장에서 보면은 이 기존에 3번 노드를 통해서 왔을 때보다 2번 노드를 통해서 왔을 때 거리가 더 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최단 경로를 따지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값은 사실 다 의미가 없는 말이 돼요. 이걸 다 지워줍시다.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짧은 거리인 걸 찾아주겠죠. 그러면 5번 노드와 4번 노드가 있으니까 이제 5번 노드를 고르게 되고 이게 가장 짧은 거리는 5km. 그때의 경우는 3번을 통해서 온다 라고 해서 얘를 픽스를 지어주고 5번 노드와 연결된 것들에 대해서 거리를 살펴줍니다. 근데 5번과 연결된 거 6번 노드밖에 없죠. 6번은 이 5 더하기 5 해가지고 10km 그리고 그때의 경로는 직전 노드는 5번 노드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고 4번 노드 그 다음에 이제 4번 노드와 6번 노드 중에서 가장 짧은 건 6번 노드를 픽스를 시켜주면은 다시 4번 노드를 픽스를 시켜주면은 4번 노드에서 6번 노드로 가는 것도 6 더하기 7, 13, 그 다음에 그때 직전 노드 4번 노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6번 노드만 남죠. 그럼 6번 노드에서는 최단 거리는 지금 뭐가 되죠? 10,5가 되고 이게 최단 거리가 됩니다. 10km 최단 거리가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는 1번에서 6번으로 가는 최단 거리를 구하려고 했어요. 그 값은 이 앞에 있는 값 10km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경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 이건 이제 역산하면 돼요. 자, 6번 노드가 있어요.
근데 6번 노드에서 가장 빠른 짧은 거리로 왔을 때 직전 노드는 5번 노드였어요. 자, 5번 노드에서 가장 빠른 직전 경로로 왔을 때 노드는 3번 노드였죠. 자, 이렇게 이어지고 3번 노드로 봤을 때 가장 짧은 거리는 1번 노드예요. 그러면은 이 1356 이 경로가 10km다. 1356 경로로 왔을 때 10km가 돼서 가장 짧은 거리가 된다라는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최단 경로 문제를 풀어줄 수 있겠습니다. 약간 외전인데 이 문제를 사실 정수계획 문제로 풀어줄 수도 있어요. 자, 정수계획 문제를 풀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변수를 선언해 줘야 되잖아요. 뭐 정수계획 문제가 어떤 건지는 이제 앞에 아마 유튜브에도 제가 작성했던 것 같은데 변수를 선언을 해줬을 때 이 하나하나의 아크에 대해서 변수를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파란색으로 쓸게요. 정수계획 문제는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1번 노드에서 2번 노드로 가는 아크에 대해서 x12 1번에서 3번은 x13 2번에서 4번은 x14 2번에서 5번은 x25 3번에서 4번은 x34 x35 x46 x56 뭐 이런 식으로 아크를 선언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의 최단 경로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 1번 노드로 어떠한 한 명이 딱 들어가요. 한 명이 사람이 딱 이동을 해요. 그럼 얘가 이 경로들 중에서 선택을 해요. 예를 들어 이 경로를 통해서 갔다라고 하면은 x12의 값이 1이고 만약 이 경로를 통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x12의 값이 0인 거예요. 이런 바이너리 이진 변수라고 합시다. x를. 그러면은 이렇게 쭉 거쳐서 6번 노드까지 갔을 때 6번 노드까지 갔을 때의 총 거리의 합이 최소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미니마이즈 이 거리값 곱하기 이 변수값 이 거리값은 파라미터니까 곱해도 되죠. 그러면은 3x12 플러스 2x13 2x13 플러스 5x14 점점점 뭐 5x56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약 조건으로는 여기 한 사람이 1번 노드를 통해서 들어가서 2번 노드로 가거나 3번 노드로 가겠죠. 그러면은 1번 노드는 일종의 균형점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인풋은 1이에요. 아웃풋은 x12 플러스 x13이 되겠죠. 자, 이 표현은 어떤 식의 표현이냐면 x12나 x13 중에 하나만 1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따 조건을 더 넣을 건데 x는 바이너리 정수다라는 표현을 넣을 거예요. 1이나 0이다라는 표현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x12가 1이면은 x13은 당연히 거길 안 가기 때문에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1번 노드로 들어오는 한 명의 사람은 이 두 개의 경로 중에서 한 경로로만 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각각의 노드별로 다 해주는 거예요. 이게 1번 노드에 대한 거고 2번 노드에 대한 걸 보게 되면은 x12로 들어와서 x14나 x25로 나가겠죠. x24나 x25로 나가겠죠. 미안해요. 여기 2네요. 다. 그러면은 x12 이꼴 x24 플러스 x25 마찬가지로 3번 노드에 대해서도 x13 이꼴 x 34 플러스 x35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6번 노드에서는 밖으로 이 한 명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x46 플러스 x56 이꼴 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인 제약식으로 모든 xij는 0,1이다. 이런 식으로 0 또는 1이다. 바이너리라고 표현을 해주면은 이 정수계 문제를 풀면은 똑같은 경로를 구할 수 있으며 똑같이 이제 최단 경로 문제를 푸는 것과 동일하게 돼요. 만약 이 문제 우리가 찾은 거에서는 1, 3, 5, 6 이 경로를 통해서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이 표현대로 하게 되면은 이걸로 풀었을 때 값은 x13 이꼴 x35 이꼴 x56 이꼴 1이 되고 나머지 xij에 대해서는 다 0이 된다 라고 보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서의 정수계획 문제
다시 앞에서의 그 최단 경로 문제를 정수기의 문제로도 풀 수 있다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트워크 문제 여기까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